예, 안녕하세요. 코인왕 코핑입니다. 자, 오늘은 수수료 개념, 그 다음에 레버리지 개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되게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수료 개념은 거래 대금의 수수료율입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 지급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가, 지정가. 시장가, 지정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지정가, 시장가의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 지정가는 내가 말 그대로 41800 이런 식으로 41800 해서 숏을 잡게 되면 41800 금액의 비트코인이 오게 되면 이제 거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래 체결이 돼서. 자, 이게 지정가고요. 시장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액에서 그냥 즉시 시장가로 끌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래를 진행하는 게 시장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해서 숏, 롱을 누르면 현재 내가 시장가로 끌었을 때 여기 남아있는 호가에 있는 물량을 바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심해요. 시장가는 급하게 내가 살 때 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할 때만 시장가를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장가, 지정가 차이는 설명을 드렸고, 시장가랑 지정가의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급할 때, 던질 때, 이럴 때도 많이 씁니다. 시장가는 수수료율이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뭐 0.075%, 업비트는 0.03, 지정가는 뭐 바이비트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고, 업비트는 0.02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가가 수수료가 더 비싸요. 자,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수수료를 내야 되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산을. 바이비트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바이비트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거래소 있으니까 그 외에 거래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통화 단위는 두 가지를 씁니다. USD, 그 다음에 USDT. 두 가지 통화 단위를 씁니다. 자, USDT는 말 그대로 1USD에 1달러라고 생각하면 돼요. USDT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 코인을 환산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비트, 2비트, 뭐 0.1비트 뭐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환산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1비트를 주문한다. 그러면 1비트의 시세가 4만 USDT다. 그러면 1 곱하기 4만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4만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0.5비트다. 그러면 곱하기 또 비트코인의 시세는 4만이다 하면 2만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이게 거래량입니다. 자, 이게 거래량이 왜 필요하냐면, 자, 여기 있는 수수료율 있죠. 팔 때 두 번 나옵니다. 살 때도 나오고 팔 때도 나옵니다. 지정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USD 같은 경우에는 뭐 1달러이기 때문에 1달러, 만약에 1달러 곱하기 0, 업비트가 아니고 비트겟이네요. 제가 잘못 적었어요. 자, 비트겟 같은 경우 1달러 거래할 때 0.03 비트겟 시장가, 비트겟 지정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곱하기 2입니다. 왜 곱하기 2냐? 살 때 팔 때 다 나오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우리가 해보면 돼요. 1 곱하기 0.03% 그러면 수수료가 0.0003 USD가 나옵니다. 이게 너무 돈이 작다 보니까 지금 이해를 안 가니까 100달러로 바꿔볼게요. 한번 1000달러로 할게요. 1000 USD. 자, 그러면 1000 곱하기 0.03% 0.3달러 곱하기 2 하면 0.6달러가 수수료입니다. 자, 1000달러를 보통 거래를 안 해요. 보통 하시는 분들이 뭐 1비트, 보통 2비트 이렇게 많이들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2비트인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2비트가 8만 USD라고 칩시다. 0.03 24달러 곱하기 2. 2비트 거래하는데 48달러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 수수료가 센 겁니다. 한번 거래하는데. 어쨌든 이런 공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USDT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 4만이지 않습니까? 4만인 경우에 이제 1비트 거래하면 여기 만약에 시장가 0.03 12USDT가 수수료고 살 때, 그 다음에 팔 때도 시장가로 판다라고 하면 24USDT. 이것들이 수수료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수수료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 100배예요?
와 100배 어떻게 하세요? 뭐 저는 항상 100배로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배로 하고 있어요? 레버리지 얼마로 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바이비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바이비트에 익숙해져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교차는 무조건 100배예요. 교차는 이렇게 무조건 100배예요.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격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배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배수를 설정해서 베팅을 할 수 있어요. 자, 교차 같은 경우에 여기서, 그리고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교차, 격리 다 설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교차에서 이렇게 내가 배수에 따라서 344 계약 한 배는, 자, 두 배는 689 계약, 이 계약수가 달라지죠. 이게 뭐냐면 최대 레버리지 배수, 그러니까 내가 구매 자금 최대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자, 예를 들어서 교차 한 배의 내가 가진 돈이 1원이다 그러면 레버리지 한 배에서는 최대 금액이 한 배니까 1원이죠. 레버리지 10배일 때는 최대 금액이 10원, 100배일 때는 최대 금액이 1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100배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0배로 하기 때문에 이제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총 3만 계약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3만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내가 10개만 들어가면 100배, 표기는 100배로 되지만 실질적으로 100배의 금액이 들어간 건 아니죠. 이해되세요? 제가 10개만 들어가게 되면 내가 베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만 계약이지만 10개만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거래하는 거는 100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100배, 200배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입하는 금액이 내가 가진 시드 금액의 몇 프로가 되는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배수가 나옵니다. 교차의 경우. 격리는 애초에 뭐 5배다, 10배다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최대 내가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의 설정 값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레버리지는 내가 가진 금액의 최대 풀, 최대 베팅 금액을 설정하는 용도지, 레버리지 100배, 뭐 50배 설정해서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손실을 입고 하지는 않는다. 단순하게 내가 가진 금액의 최대 풀을 설정하는 비중이라고 보면 돼요. 설정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거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3배를 했어요. 3배. 레버리지 3배를 해서 10장에 들어가나 레버리지 100배를 해서 10장에 들어가나 수익은 똑같아요. 손실 범위나 청산 범위도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레버리지는 내가 가진 금액의 최대 풀, 최대 베팅 금액을 설정하는 용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끝.